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취미에 집착하는 남자들은 대체로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아가씨의 코우즈키, 헤어질 결심의 기도수가 그렇죠. 그런데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주인공인 만수부터가 그런 남자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더더욱 코우즈키, 기도수, 만수가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크게 기대했던 작품이었죠. 이미 몇 개월 전에 미리 원작을 보고 이 영화에 대한 밑그림을 상상해보는 그런 이야기도 정리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영화의 촬영지를 우연히 알게 돼서 그곳을 미리 탐방하는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가 느낀 건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에서 더더욱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디테일들이 많다 보니 정작 뇌리에 박히듯 강렬한 장면들은 박찬욱 감독의 전작에 비해 적지 않았나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반추하면서 그 와중에도 가장 기묘했고 이상했고 또 인상적인 장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어쩔 수가 없다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만수가 현재 삶에 느끼는 만족, 그러던 어느 날 당해버린 해고,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장면을 떠올릴 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만수의 취미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분재의 취미를 갖고 있는 남자고, 분재 작업을 위한 공간도 따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수가 화분에 심은 나무의 가지를 철사로 엮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가지를 부러뜨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취미는 당연히 만수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 설정되었을 겁니다. 분재라는 게 작은 화분으로 야상에 살고 있는 나무의 형태를 재현하는 일종의 미니어처 제작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처럼 만수는 어떤 식물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자신이 창조한 안정된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당한 처지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물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만수라는 인물이 가진 성정을 그렇게 추정해 본다면 함께 떠오르는 박찬욱 감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가씨에서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코우즈키 노리아키, 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동서고금의 외서서적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죠. 또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어린 조카까지 지배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인물이고요. 헤어질 결심에 기도수와도 통할 수 있습니다. 아내까지 출입금지시킨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위스키와 말러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죠. 동시에 아내를 폭행하면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취미에 집착하는 남자, 그 취미를 위해 자신만의 공간까지 설계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악의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는 관객이 그런 남자의 시점과 입장을 따라가게 되는 영화인 거죠. 물론 영화 속의 만수는 코우즈키나 기도수처럼 악랄한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만수의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과거에서도 코우즈키와 기도수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 장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게 박찬욱 감독의 전작과 비교할 때 이 영화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부터 열거해놓고 본다면 그동안 박찬욱 감독은 이런 남자들이 구축해놓은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여성 주인공을 그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기존의 구도를 바꿔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만수가 죽일 수밖에 없는 대상들 또한 만수와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만수가 선망하는 사람 최선출은 자신의 현재 생활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정말 기도수와 비슷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위스키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수가 자신의 산행을 유튜브로 찍는 것처럼 최선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고 있죠.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구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하나를 터서 자신만의 오디오룸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들과 비교할 때 차승원 배우가 연기한 고시조는 약간 다른 사람이죠. 대신 만수와는 딸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볼 때 어쩔 수가 없다는 만수가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만수가 그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합성하듯 만수가 그들을 하나씩 흡수하고 있다고 할까요? 먼저 이야기해볼게 구본모와 이하라 부부입니다. 만수의 입장에서 이 부부의 현재는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악몽을 미리 보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드는 걸 본 만수는 자신의 아내 미리도 불륜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아내 미리가 젊고 잘생긴 치과의사 오진호의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꽤나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수가 구본모를 죽이려고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라의 불륜 행각을 목격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구본모를 보고는 그가
그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화를 거는 이런 장면들도 그 상황에서 구본모에게 자신을 대입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만수는 이미 구본모를 지켜보면서 그가 하는 말들을 자신의 말로 체화한 상황입니다. 나는 평생 이 일만 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렇게 살게 될 거였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후 구본모를 총으로 겨누면서 그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그게 꼭 만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카페를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마트에 가서 짐이라도 나르든가, 말하자면 당신은 왜 이러고 사냐, 이런 뜻이죠. 사실 만수가 어떻게든 다시 제지업계로 취업을 하려는 것도 쓸데없는 고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영화에서 구본모는 만수의 거울이자 그가 실직자로서 겪게 될 더 비극적인 악몽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진짜 그런 악몽까지 흡수해 버리죠. 구본모가 사망하는 걸 목격하고 도망쳐 나온 그날, 미리가 고대하던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솔직히 이 댄스 파티는 진짜 이상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저런 파티를 한다니 그게 좀 낯설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이 과장되어 나타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혼종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처음 할리우드 작품으로 기획된 영화였죠. 원작 자체가 미국 소설이기도 하고 할리우드 작가가 참여했던 각본을 가지고 한국 배경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지금의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파티에서 미리가 치과의사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본 만수는 크게 폭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수는 코우즈키나 기도수 같은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인물인데, 앞서 구본모의 상황을 목격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내가 갓섹스를 할 때마다 입었던 속옷을 찾겠다며 옷장을 뒤지고 집에 온 아내에게 치과의사와 자고 온 옷 아니냐며 넘어뜨려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그래서 속옷을 벗어주니까 또 그걸 진짜 냄새를 맡고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진짜 기도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상황의 대화에서 만수 역시 과거 구본모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을 갖고 있었고 술에 취할 때마다 아이를 학대했었다는 사실도 언급됩니다. 저는 이 시퀀스 이후부터는 만수라는 인물이 그 전과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성실한 가장이 어떻게든 과거의 삶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나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다음 타겟인 고시조를 제거하면서 더 완전한 악인이 되어갑니다. 만수와 고시조의 만남은 이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나옵니다. 고시조가 일하는 구두 매장에서 두 사람이 나눈 실직자로서의 교감,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대화가 나온 후 사실상 그를 바로 죽여버리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죽이는 게 의아했습니다. 뭔가 고시조를 죽이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작전 같은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고시조의 역할이 살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시조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온 만수는 아들이 벌인 범죄의 증거인 스마트폰들과 함께 이 시체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재 작업실에서 시체를 처리하죠. 이때 처음 만수는 전기톱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식대로 시체를 토막내서 처리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시 후 만수는 분재를 할 때 쓰던 두꺼운 철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말아서 묶어버리죠. 이 영화가 그렇게 거대한 계란처럼 묶인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만수의 취미를 분재로 설정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고, 그 묶인 시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예술품처럼 보여서 더 놀랍기도 했죠. 전체적인 설정을 놓고 보면 이때 만수는 고시조의 시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오래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망한 구본모는 사실 만수가 직접 죽였다고 볼 수는 없고 시체를 처리한 것도 만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만수는 단 두 번째 살인 만에 연쇄살인범으로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아가씨의 코우즈키가 더 많이 연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코우즈키도 사람을 줄로 묶는 걸 즐겼던 인물이었죠. 구본모와 고시조가 제거되었고 이제 만수는 최선출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작 소설을 읽었던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이 인물을 어떻게 죽일지 기대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는 제거 대상의 집에 잠복해 있다가 그가 집에 오면 죽이려는 계획이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발각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고 그런 임기응변으로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갖는 걸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만수는 처음부터 최선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의 팬이라는 식으로 다가서죠. 이 시퀀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만수가 그동안 앓고 있던 일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미리가 하는 말을 보면 만수는 과거 술에 취하면 아이까지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장면은 만수가 드디어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완벽하게 되찾은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빌런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후의 행동을 보면 이전에 그가 벌였던 살인 행각과는 달리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없죠. 구본모는 이하라가 묻었고 고시조는 만수가 스스로 땅에 묻었는데, 이번에는 최선출이 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합니다. 아주 대범하게 시체를 없애지 않고도 완전 범죄를 스스로 기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최선출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만수가 최선출이 다니던 회사 문제지의 면접을 보게 되죠. 처음 파피루스의 면접을 볼 때와는 달리 예전처럼 수염도 기르고 있고 한껏 여유로운 미소도 짓고 있고 면접관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만수가 최선출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멋스러움, 낭만 이런 걸 흡수한 게 아닌가, 그걸 흡수하면서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나온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면서 그를 선망해온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런 롤모델인 최선출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또 그만큼 완벽한 빌런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쩔 수가 없다는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는 만수의 모습에서 끝을 냅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수 혼자죠. 영화의 초반부에 다른 동료들을 돕고 그들과 대화하며 일하던 모습과는 아예 달라진 그림입니다. 이때 영화가 롱샷으로 저기서 승리감이 도취되어 포효하는 듯한 그런 만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시퀀스는 매우 슬프고 허무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알아서 종이를 뽑고 운반하는 이런 배경들이 만수가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수만 혼자 남았고 언젠가는 그도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때 만수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나무 작대기가 더 애잔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면접 장면에서 이제 직접 손으로 두드려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대사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만수는 과거의 도구를 들고 예전에 일했던 때처럼 종이 더미를 이렇게 두드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공장에서 그런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가장 울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은 여기에 또 벌목당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배치했잖아요. 영화의 초반부에 최선출의 유튜브 영상에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 따로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사용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나무들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영화의 원작 제목인 X, 즉 도끼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벌목당하는 나무들이 해고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하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던 스타일의 엔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졌다시피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감독이 구상한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왔던 건 무엇인지, 그걸 알면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작품보다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이 꼼꼼하게 채워진 영화라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이렇게 완벽한 악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흥미진진함, 그리고 지금 시대에 더 큰 울림을 갖는 이런 메시지에는 많은 관객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건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박찬욱 감독이 이제 다음 작품에서는 또 어떤 세계를 보여줄지 더 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